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9일 아침입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네요. 동아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입법 독재가 시작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단 제목은 추 블루, 블루, 푸른색. 블루하우스가 뭡니까? 청와대죠? 블루 그럼 뭐죠? 우울한, 뭐 그렇게 번역하죠. 블루하우스라 그래서 늘 청와대는 행복하지 않은 건가? 혹시 추추 트레인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추추 트레인 노래 잘 못하는데 네, 그 노래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실질적인 제목은 기승전 추, 기승전 북한, 기승전 광주, 그리고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거든요. 제목이군요. 김여정이가 또 앞에 나섰네요. 그 노동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 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 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면서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참 말을 해도 못되게 하네요.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 발생했을 때부터 국경을 폐쇄해버렸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북한이 개별 관광하게 하자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걸 다루면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와,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똥꼬집인가, 이거 참 어떻게, 아니 북한이 국경을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북한 관광을 하게 하자고, 뭐 개별 관광, 개성 관광, 뭐 중국을 통한 뭐 관광,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지금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북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교단, 북한에도 여기 외교인들이 와 있죠. 국제기구 소속된 유엔 직원들 다 소개시킨 다음에 상점과 음식점들은 또 영업 중단까지 하고, 이동 제한 조치, 우리의 지금 뭐 밤 9시 되면은 음식점 닫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북한이 쩔쩔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10주년 기념 75주년 연설에서는 김정은이란 자, 국무위원장이란 자, 네, 이런 자를 우리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우대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 그러는데, 저는 에휴, 이게 무슨 위원장입니까? 이게 조폭 대장이지. 코로나 확진자 하나도 없다라고 방역 성공을 자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정이가 이렇게 방방 뜨는 거죠. 그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5일날 강 장관은 바레인의 큰 도시 마나마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 세미나죠. 거기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자주의의 위기를 드러낸과 동시에 국제연대의 협력과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고 있으니까 협력이 필요하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신뢰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음성이다라고 증명해 준 걸 외국이 받아줘야 다시 이 코로나로 막힌, 국경 폐쇄까지 한 코로나로 막힌 상황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이게 다 초국경선 문제,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국제 간의 문제죠. 그런 것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네, 국제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뭐 제대로 연설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북한이 우리 코로나19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 코로나19가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강 장관도 장관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뭔지 감을 잡은 거죠. 북한은 코로나 확진 사례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건 믿기 어렵다. 모든 징후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질병을 통제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정확히. 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는 내가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그런 걸 이제 해석을 딱 해준 거죠. 그리고 이건 매우 이상한 상황이다. ODD. 네. 이건 희한한, 아드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이상한, 네. 그렇게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북한을 도울 준비가 있고 지역 협력체에 북한을 초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북한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강경화 씨는 통역가 출신으로 유엔에서 근무했고 북한은 그냥 일반 독자 수준으로 봤던 분일 텐데 외교부 장관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상하게 본 겁니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국제 무대에서 가볍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이 여전히 그렇게 난립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이 문정권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기승전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여정 씨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17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가 뿌린 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어쩌고 화를 내고 하니까 소통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바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혐오함을 금할 수 없다. 철면 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문 대통령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번에 또 강 장관을 비난한 건데 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북한 I love you, I love you 원웨이로 가는 게 뭔가 기승전 북한, 이게 문재인 정부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승전 북한을 보여주는 사례죠. 어제죠.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대북전단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에 우리 남북 합의서를 위반해서 전단을 뿌리면 징역 3년을 때리겠답니다. 벌금은 3천만 원 이하를 때리겠다고. 그럼 완전히 뭐라고 하던 오로지 북한이죠. 기승전 북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5 선언 20주년 기념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15 선언 20주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했는데 김여정은 바로 다음날 톡 튀어나와서 문여정이 아니고 문재인을 맹비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권이 이런 법을 만드니까 북한에 삐라 뿌리지 말라는 법을 만드니까 지금 우리 언론이 이게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오늘 본회의 열리면 통과시킬 겁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국가정보법 개정안, 대공수사권 빼는 그런 법을 또 처리했고 오늘 아마 본회의 통과시킬 거고 또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하게 되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를 때리는 또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요. 기승전 광주, 기승전 공수처, 기승전 북한. 네, 이렇게 갑니다. 희한하죠? 이거 회의 자체를 보게 되면 법사위원장 윤호중 씨가 의석 바라보고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있었거든요. 땅땅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재가 따로 있지 않다. 네. 입법 독재, 국회의원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법치는 후퇴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신문에 다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이 SNS에다가 이번에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검찰에서 판사를 사찰했다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진짜 그거 법조인 대란 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 그 정도 아닙니까? 그거 갖고 난리를 친 거 부결됐게 당연히 부결시켰죠.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나요. 추 장관이. 안 빠져요. 절대 이분은.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에 되어달라를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 그분들의 판단을 주저와 우려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추 장관.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치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다. 웃기는 소리 하겠네.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누군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포용을 하고 있어요? 누구 잘라내지 못해서 찍어내지 못해서 열을 내는 장관이?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법관이 침묵했습니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원칙론의 입장에서
분명히 의견을 밝힌 거지. 이렇게 여론을 호도합니다.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아전인수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천주교 신자 4,000명이 시국선언을 한 걸 들면서 정치와 정경 분리라는 원칙을 깨고 그들은 왜 그랬을까?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 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대로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와 이렇게까지 가요? 이 추 장관이 지금 보편적인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야기를 편가르기를 하면서 찍어내기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본인은 꿈에도 못하지. 네, 확증 평양.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성직자를 또 검찰개혁을 얘기한 거지.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검찰은 정상화해야 돼요. 그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찍어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요즘 꽤 유명했던 진인 조은산 씨가 상당히 내용 있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상당히 동의합니다. 제목이 우선 마음에 들어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 저도 이정훈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라면서 쭉 글을 썼어요.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잇고 타락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조은사는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진인 조은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반대한다.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 힘빼기, 신여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괴물입니다. 이건 히틀러가 만든 수권법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이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 하수인들을 비유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돌이켜봅시다. 공수처를 만드는데 윤석열을 왜 징계합니까? 공수처가 만드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분명한데 그거를 하면서 왜 검찰을 치고 가냐고요. 검찰 수장을 쳐야 공수처를 만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일을 해도 이렇게 하나요? 검찰의 정치 중립은 정치가 지켜져야 되는데 거꾸로 치고 갑니다.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만드는 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공수처는 권력의 하수인이고 유례가 없는 괴물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가만히 보면 기승전 공수처, 기승전 북한, 기승전 광주 그리고 이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기승전 추입니다. 추미애.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갑니까? 추. 옛날 추 트레인 하게 되면 추신수 선수,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타자. 그 친구에 대해서 추 트레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추 트레인이라는 팝송 기억하십니까? 나이 많으신 올드 팬들. 박스탑스의 노래, 앨범에 있던 노래죠. 꽤 오래된 노래입니다. 추 트레인. 제가 노래 잘 못합니다. I got a present for brother, 추 트레인. And I am just dying to see my dear old mother, 추 트레인. 뭐 이렇게 나가는 가사죠. So don't slow down till you see my hometown. 내용이 뭔가 하면 동생 선물을 준비해서 추 트레인이 칙칙폭폭 기차예요. 우리 왜 무한궤도 돌아가는 애기들 노는 장난감, 그게 추 트레인입니다. 늙은 엄마가 보고 싶어 난 죽을 지경이야 칙칙폭폭. 그러니 고향에 갈 때까지는 속도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기차야.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굉장히 옛날 50년대 60년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원웨이 티켓 하는 노래. 닐 세다카가 부른 노래죠. 오캐롤이라고 하는 앨범에 있던 얘기인데 추 트레인 chucking down the track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고타 트래블 온 네버 커밍 백 뭐 이런 얘기인데, 기차가 축축, 우리는 칙칙 그런 데인데 걔는 추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양이가 야옹야옹 오는데 걔네들은 묘묘 온대잖아요. 기차가 추추 소리를 내며 선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행을 떠나야 해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지. 나는 우울함으로 가는 편도 기차표를 갖고 있어요. 원웨이, 그리고 이제 원웨이 티켓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이 노래가 왜 유명한가 하면요, 여기서 원웨이 티켓 투 더 블루라는 대목이 있어요. 나는 우울함으로 가는 편도, 왕복 기차표가 아니죠. 그걸 갖고 있어요. 이 블루라는 게, 블루가 뭔가 하면, 블루하우스 그러면 어디죠? 아까 제가 제목에서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고 영어로 지어놓은 건 좀 좋은 장면이 아니죠. 뭐 그린하우스라고 하든지. 블루하우스 그러면 우울한 집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코로나 블루 그러잖아요. 또 하도 세금 올려놓으니까 하우스 블루란 말도 있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추추 트레인을 가지고 일본에서 고민업 갔다 미츠키프, 사랑의 편도를, 사랑의 원웨이를 가는 기차표, 이런 제목으로 번안해서 히트를 해갖고 일본에서 크게 유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추추 트레인 송을 가지고. 이걸 저희 대학 때 80년대에 박미 씨가 날 보러 와요로 완전히 번안을 해서 불러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오, 이런 노래 기억나시는가요? 제 나이 또래는 기억나실 겁니다. 날 보러 와요, 추 보러 와요, 추 블루 보러 와요. 요즘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승전 추, 기승전 블루, 기승전 추 블루, 기승전 북한, 기승전 공수처, 기승전 광주, 이렇게 갑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누구한테 욕을 먹어요? 여정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나마 합리적인 강장관이 한마디 했은 게 조금 특이할 뿐이고요. 이 정부는 그냥 문추 정권 추 하면서 추 트레인으로 가는데, 자, 미국 사람들이 추추 트레인 할 때 여기에 하나의 비아냥이 깔려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고향 가는 열차 이런 것도 되지만 또 뭡니까? 하염없이 가는 기차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추블루입니다. 정말 오늘 추블루 상황이 벌어지겠죠.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북한에 저렇게 공을 들이고 욕먹으면서도 북한을 위해 가고, 네. 공수처가 아닌데도 길을 쓰고 가고, 네. 어떻게 대한민국에 광주만 있습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 이 정권. 근데 이걸 보고만 있는 추블루에 걸려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블루하우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전부 다 추송이나 부를까요, 같이? 추송? 추 감사합니다.